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가까운 곳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여행 갈 때 준비하는 시간은 또 설레는 맛이 있고 그렇죠. 갔다 와서는 뭔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자극받아서 저는 사실 어떤 걸 새롭게 막 도전하고 싶은 도전의식과 열정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주 가려고요. 아, 그래요? 네. 같이? 예? 혼자? 같이? 둘 다. 아, 둘 다? 네. 저도 이제 글 쓰기 전에 저도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네. 상상력이라든가 영감 같은 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행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여행을 많이 다녀서 그런 걸까요? 제가 지금 소개할 분은 네. 저는 가수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주 어엿한 여행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어 계시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음색도 독특하고요. 폭발적인 가창력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될까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오지 여행사, 예, 정말 오지랖 넓게 오지 여행사를 하고 있는 리아 앤 트러블 대표이시고, 예, 리아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세요. 제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방 안에다가 저를 가두어 버린 겁니다. 결국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가 되는구나. 이렇게 저는 그때 결론을 짓고 완전히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관객들도 저를 즐겁게 맞아주고 그리고 그 즐거운 안녕하세요. 가수 리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행복으로 가는 길인데요. 제가 아직 그렇게 나이가 먹지 않아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림으로써 이 어려운 주제를 풀어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강의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아이인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저는 얌전했지만 또 때로는 좀 굉장히 많이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가 너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의친왕의 비서관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해방 후에 역사 선생님을 거쳐서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저는 집안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딸이 귀했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바람에 너무나 예의를 강조를 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그렇게 기르시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더 소심한 아이로 그렇게 자랐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무슨 토지에 나오는 서희 아버지처럼 최치수라는 그 양반 있죠? 그분처럼 그렇게 냉담하고 막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도 제가 괜히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소심한 성격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아이였어요. 그 이유는 제가 진득하게 친구를 사귀지 못했던 이유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5살 때 제가 산악인인 아버지를 따라서 네팔에 가서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니까 제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학교에 가면은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애들하고도 또 못 어울리고 학교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쓸쓸하면은 아버지 후배가 주고 가신 하모니카를 해가 지는 이제 노을을 바라보면서 제가 담벼락에 올라가서 7살짜리가 하모니카를 혼자 쓸쓸하게 불고 그랬습니다. 그땐 쓸쓸함이 뭔지도 모르죠. 예,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5년 있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한국 오면 전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요. 네, 학교 가면 친구들도 이제 많이 사귀고 이제 말 안 통하는 일도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외국에서 왔다고 네, 관심을 너무나 주는 바람에 애들이 막 이렇게 치대고 좀 그러잖아요. 그거를 제가 혼자 놀던 아이가 돼가지고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내 친구가 사귀기가 좀 힘들었었던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한 집이었어요. 가난하다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70년대에 처음 지금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 아웃도어 의류 사업을 시작을 하셨었는데 70년대에 누가 등산을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질 않아가지고 그 사업이 굉장히 크게 망했어요. 그 다음에 버리신 사업도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집이 가세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어머니랑 집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친구가 방송국에다가 엽서를 보내줬는데 그땐 라디오 많이 들으실 때였거든요. 엽서
엽서를 보냈는데 수십만 통의 엽서 중에서 그 엽서가 뽑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엽서가 당첨이 되는 바람에 제가 노래를 부르게 됐고 또 1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러면 가수가 돼서 노래를 좀 잘하고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겠다. 물론 할아버지는 무진장 반대를 하시겠지만 좀 돈을 벌어서 나는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점잖게 대학 가서 대학가요제도 있으니 취미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애 최초로 그때 대답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한 1년 좀 지나서 제가 가수가 될 수 있었는데 뭐 저도 예상치 못하게 너무나 유명한 가수가 돼서 할아버지는 그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신 게 제 마음에 한으로 좀 남지만 네, 어쨌든 유명한 가수가 되어갖고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유명세와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제 생각에는 회사는 저를 일하는 기계로밖에 여기질 않는 것 같았고 그렇게 생긴 갈등들이 자꾸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는 나중에 루머가 되고 루머가 굉장히 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기사가 다 나가고 그랬을 때는 저는 다시 항변을 하고 저 억울했어요. 라고 얘기할 기회도 없을 정도로 그 사건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억울한 얘기는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전 그냥 방 안에 틀어박힐 수가 밖에 없었죠. 어쩌면 그때 저는 저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을 찍어서 제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방 안에다가 저를 가두어 버린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여행을 가자. 그래서 저 반대했죠. 아니 뭐 상황이 그런다고 달라져? 현실이 이런데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너한테 반드시 약속하마. 네가 달라진다고 반드시 약속하마.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여행을 따라가게 됐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신 데는 마음을 쉴 수 있는 그런 휴양지가 아니었어요. 먼지가 풀풀 날리는 저 인도 오지 총구석에 있는 네, 라다크라는 데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라다크에 가니까 처음엔 저도 막 그 찝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길을 막 가니까 오프로드를 가니까 궁뎅이가 막 아프고요. 먼지는 날리니까 항상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데를 데려왔어. 난 쉬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시커먼 먼지를 뒤집어 쓴 그 티베트 사람들하고 제가 같이 웃고 떠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가수로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어떤 일을 하지? 미국에 사촌 언니 사니까 가서 접시 닦기 하면서 생각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 동생이 마침 자원봉사센터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러면서 저를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기 싫어. 나 지금 머리도 아프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무슨 남을 돕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억지로 끌고 갔어요. 아마 이 집 남자들은 다 뭐 이렇게 설득해서 끌고 가는데 무슨 재주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거기는 독거노인들의 반찬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장녀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저 음식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1, 2인분이 아니라 너무 양이 방대하니까 뭘 어쩔 줄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제 옆에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 리아 씨가 여기 웬일이야. 여기 와가지고 내가 방송도 보고 그랬는데 목소리도 크고 노래도 너무 잘하잖아. 정말 와줘서 고마워.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제가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마치 바위덩이처럼 이렇게 막 꽉 뭔가 뭉쳐있던 것이 그때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뭔가 그분이 저한테 기운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자긍심을 되찾아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지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시죠? 네, 그 내용도 아시고 아마 주제도 아실 겁니다. 네, 저는 거기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결국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가 되는구나. 이렇게 저는 그때 결론을 짓고 완전히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를 제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침으로 삼아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점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있어지면 그러면은 힘들지 않고 나는 무조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행복은 돈이나 명예, 외면의 화려함 이런 거와 같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저는 더 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렇게 제 2다리로 당당하게 서서 있잖아요. 네, 관점을 바꾸시면 그렇게 마음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긍심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매사에 즐거워하라 이건데요. 네, 성경에서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저도 사실 이렇게 작은 일들이 저한테 소중하다는 걸 몰랐었어요. 다시 복귀를 해서 일을 하려니까 벌써 몇 년을 쉬었으니까 저를 불러주는 데가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거리가 많지 않아도 이렇게 작은 일이 한 번씩 들어오면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즐겁게 일을 하고 또 제가 즐겁게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관객들도 저를 즐겁게 맞아주고 그리고 그 즐거움 속에서 저는 다시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지치질 않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 돈이나 명예로 얻어지는 그런 가수의 자리보다 그게 진정한 가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 맨날 듣는 말씀이시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가훈을 정성이라고 지어주셨는데요. 이 정성이란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주어진 일에 선행되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일하는 중에는 집중을 흐트리지 말고 그리고 일 마무리할 때는 신중하게 마치는 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지키기 힘들어요. 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완벽을 만들어낼 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노래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네, 책도 읽고 뭐 그런 작업들을 선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중해서 해보세요. 굉장히 기운이 나실 겁니다. 완벽했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내일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저 요즘 많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간 40을 넘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되면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죠? 우리나라가 이제 100세 시대를 달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90살까지는 살게 될 텐데요. 젊었을 때 하던 일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번이나 3번 정도 직업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충분히 지금도 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한테는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5번째는 평생에 한 가지는 남을 위한 일을 하자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많잖아요. 한 가지씩만 좋은 일을 해도 정말 몇 배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자꾸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실 수가 있을 때 그럴 때 아마 여러분은 신이 되실 겁니다. 저는 어제 잠깐 신이 됐었고요. 아바타라는 영화 아시죠? 네, 아바타는 인도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아바타라는 게 신이 어떤 다른 모습으로 변해서 만물에 깃들어서 사람들을 도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러분도 신이 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신도 그렇게 내가 신인 척하는 거를 싫어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모두 자주자주 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역시 가수는 노래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한 노래를 한 곡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노래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날 보고
혼자 그렇게 그 길에 남았나 봐. 하지만 후회는 없지.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하지만 후회는 없어. 찾아 헤맨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혜진 씨, 네. 제가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 표정이 이렇게 강연 듣는 거랑 네. 노래 듣는 게 너무 다르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확실히 정말 말씀하셨지만 가수 말씀도 워낙 잘하시죠. 잘하죠. 아유, 그런데 노래를 하실 때는 더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목이 그것만이 내 세상이었잖아요. 네. 리아 씨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이제 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예전에 제가 사실은 아이유보다 더 잘 나갈 시절이 아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요즘 분들은 아마 못 믿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제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밴을 탄 연예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다가 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고 또 저는 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그러면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그리고 나이가 그게 너무 어렸어요. 어린 나이. 21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21살밖에 안 됐었을 때였는데 그런 일을 겪으니까 아, 인생이 이런 거야? 네. 내 인생이 내가 그동안 어떻게 만들어 왔는데 어떻게 만난 성공인데 여기서 그렇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방 안에서 맨날 생각한 게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21 죽는 살. 방법이 있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었었어요. 그걸 극복하는데 거의 한 10년이 걸리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저한테 없었다면 네. 아마 저는 다시 가수로서 이 자리에 서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결국은 저를 봐주시는 그런 관객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노래를 할 때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눈빛으로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에너지 삼아서 다시 가수 활동을 할 수가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리아 씨는 오래가는 가수잖아요. 그럼요. 매니아도 되게 두텁고 예. 그래서 뭐 걱정 안 할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한 번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네. 치유한다는 게 왜냐면 그렇죠. 너무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또 사랑으로 받은 네. 사랑으로 치유한다. 또 네. 치유가 된다 하셨는데 네. 요즘은 활동하실 때 물론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불신이나 어떤 원망 뭐 그런 감정들은 이제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요. 그런 감정을 버리질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노래에다가 다른 감정들을 실어가지고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노래에 네. 분노만 담겼겠죠. 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하자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노래하는 스타일부터가 달라졌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기운이 나고 제가 언젠가 굉장히 심하게 위경련이 와서 그때 오케스트라랑 연주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네. 리허설을 완전히 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장님이 굉장히 화도 좀 나신 것 같고 지휘자 선생님께서 그런데 제가 그때 대기실에서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 꼼짝도 못 하다가 아, 난 여기서 해야 돼. 그래서 저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서 노래를 잘 해야겠어. 네. 라고 했는데 가서 평소보다 노래를 더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휘자 선생님이 저한테 잘했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고 네. 또 관객분들도 그날 기립박수를 해주시고 네, 막 그래가지고 네. 아 역시 내가 그렇게 믿으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꿈꾸는 일은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인가요? 그 OST 그 제작자를 변신했다고 하시면. 네. 저는 앞으로는 이제 제가 신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제가 신이 되는 방법은 동물 구호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환경 보호 이런 것들인데 네. 마침 환경신이 내리셨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환경 드라마 웹드라마 웹드라마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OST를 제작하는데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네. 그 드라마가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환경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OST를 또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바람처럼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방랑객처럼 떠돌아 다니시는 아빠가 좀 원망스러울 것 같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빠처럼 바람이 되셨네요, 다시. 그게 바람신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저기 집에는 전혀 보탬이 못 되는 분이니까 어렸을 때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네. 워낙 자주 못 보니까요. 예. 어색하기도 하고 좀 미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걸 크면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당신께서 이제 목표하신 어떤 말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시는구나. 네, 그 부분을 제가 존경해야 될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산을 등정하시거나 이러기에는 너무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여행사를 제 이름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제가 그때 여행에서 받은 그런 충격 그다음에 마음의 씻음 이런 것들 때문에 여행사를 제가 하게 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휴양으로 가는 여행들 그런 거는 뭐 쇼핑을 권유한 경우도 네. 많고 그리고 그냥 가서 소비를 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예, 소비를 하고 오는데 제가 오지 여행을 권장을 하는 이유는 오지에 가면은 제 마음의 쓰레기를 버리고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서 그렇게 인간으로 다시 살아나서 되돌아올 수 있었던 만큼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경험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회사를 만들어 놨고요. 사실 그렇게 뭐 돈이 많이 벌리기를 원하지도 않고 네. 네, 그래서 홍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왜냐면 누가 오지 여행 갈래? 그러면 선뜻 맞아. 나서지지 않게 되기는 할 것 네, 같아요. 근데 예. 뭐 맨날 천막에서 자고 막 이렇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네. 사실. 네. 오지라는 게 한국 분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어서 오지지. 그렇죠. 거기도 숙소도 잘 돼 있고요. 네, 선입견이 그리고, 있는 예, 거죠. 제가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키도 작고 이런데 무슨 체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 체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가고 그리고 편안하게 가고. 네. 저희 아버지 제일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은 먹는 건 여행지 가서 무조건 잘 먹어라. 네. 네, 먹는 거에 돈 아끼지 마라. 그리고 이틀에 한 번은 좋은 곳에서 자라. 그래야지 여행이 제대로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지 네. 않으면 몸에 병이 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여행을 다니면서 오지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자연물 뭐 그런 것들도 보고 천천히 갑니다. 뭐 도마뱀 나오면 도마뱀도 봐야 되고요. 네. 네, 꽃이 나오면 사진도 찍어야 되겠고요. 예. 네. 잠깐 앉아서 이제 뭐 커피나 아니면 그 현지에서 나오는 차 같은 거 그런 걸 사 마시면서 산 멀리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그냥 산보하듯이 천천히 걷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음의 쓰레기가 버려지는 거죠. 네. 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눈이 전부 맑아요. 예. 그분들은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처럼 아우 쟤는 뭐 저 옷을 입었어? 그럼 나도 사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옷 하나 유행하면은 다 유행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런 욕심이 없는 거죠. 주어지는 대로. 만일에 그게 바람에 날아가서 옆 사람한테 갔다. 그러면 그건 신의 뜻이야. 네. 네. 그걸 그렇게 욕심을 받아들이는 더, 거고. 예, 그것 때문에 신이 뭐, 오지랖이 넓은 거네. 예, 굉장히 넓으신 거죠. 예. 근데 얘보단 얘가 배가 고팠나 봐요.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보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보여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네. 또 너무너무 듣고 싶었는데 리아 씨만의 정말 매력적인 목소리로 네.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가수 리아 씨께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얼마나 자주 안아주시나요? 요즘에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또 각자의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은 예, 그런 편이죠. 예. 근데 이제 애들을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저항력이 높아진대. 예. 그리고 아이가 지능이 발달이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주입시켜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몸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끈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 동료 한번 꼭 안아주시면서 체온도 나누고요. 또 따뜻한 마음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